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 위기에 몰아넣었던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급격히 파헤쳐지는 가운데 이제는 진짜 불가역적 흐름을 탄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국정원 발로 윤석열 검찰이 국정원 자료를 취사 선택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CBS 노컷뉴스의 충격적 단독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위에 국정원이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가 내부 자료를 사전 선별하여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는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23년도 대북 송금 사건 칼춤을 벌이던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유리한 자료는 숨기고 불리한 자료만 선별하여 수사에 활용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발견된 셈입니다. 특히 가장 골 때리는 건 검찰이 만들어낸 유령이라 불리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의심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보도가 더 의미심장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정원이 사실상 검찰을 쳤다는 것. 둘째, 이번 사건은 모두의 예상대로 단순히 수원지검만 관여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선 이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구체적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원이 이번 국조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2023년 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사냥이 한창이던 그때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는 국정원 감찰 부서장을 맡으며 북한 첩보수집부서가 검찰에 제출했던 보고서 66건의 원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3건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 대비 신원 정보를 가리는 빈익 조치를 지시했고,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13건만 확보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매우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 더욱이 최소 이 시점부터 사실상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간의 협력이 시작됐고, 더 나아가 이 두 기관을 조율할 권한을 가진 자가 개입된 건 아닌지도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의 이른바 킥은 다음 대목입니다. 추가 발견된 보고서 중에 바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담은 자료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일단 리호남에 대해선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주 거칠게 핵심만 설명하자면, 경기도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북한이 그 돈을 수취한 창구 중 하나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며, 리호남이 경기도의 돈을 필리핀에서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까지 내린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뉴스타파나 여러 언론에서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사실상 조작이라는 보도를 낸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원 보고서에 리호남이 검찰이 주장한 기간에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호남이 문제가 된 기간에 필리핀이 아니라 다른 제3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돈을 받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국정원 오피셜로 검찰의 공소 내용과 완벽하게 충돌하는 내용이 공개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보당국 문건으로 이런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정말 많이 양보해서 국정원이 틀리고 검찰이 맞았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밥 먹고 정보 캐는 것만 하는 국정원을 믿냐, 검찰을 믿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국정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왜 하필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는 문건이 수원지검 압수수색에서 누락됐는지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마침 최근 국조회에 출석한 검사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되는데, 제 느낌이긴 하나 위증죄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관련해 오늘 보도 내용과 위증에 포커스를 두고 최근 국조회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호남이가 필리핀 가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돈을 받던가요?
아니 기본이잖아. 예.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육하원칙 빨리 말해봐요. 예, 제가 근데 기소한 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2019년 7월이었던 걸로 며칠 몇 시? 부모님 제가 기억이 자 정확하지 않아서 도착하자마자 받았어요? 행사 중간 날짜에 받았어요? 행사 끝난 날짜에 받았어요? 부모님 제가 기록을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걸 기억을 못한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 직무대리 언제 받았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릅니까? 신진우 판사가 판결했는데 언제 누구에게 호텔 어느 방에서 수사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행사 시작하기 초반이라든지 행사 다 끝나고 했다든지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앞인지 중간인지 뒤인지도 몰라요? 예, 지금 제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호텔 방이에요? 모르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니 최소한 평소에 스위트 시간이 좀 호텔 오래돼가지고 스위트 예. 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룸을 관리하고 한 사람이 김국훈인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검사가 박선원 의원이 물은 것들을 몰라서 말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와서 리오남이 돈을 언제 어디서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그것이 위증이 될까 봐서 극도로 신중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서 제가 짚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국정원이 사실상 검찰을 쳤다는 것과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뿐 아니라 더 윗단의 조율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윤석열 정권 동안 매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밥 먹고 첩보 활동을 하는 국정원의 정보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치원생 수준의 논리도 못 갖춘 검찰의 기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가 아니더라도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국정원의 울분이 담겨 있다고도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파견검사가 중앙지검 출신이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가뜩이나 앞에서 말한 의혹이 다 맞다는 가정하에 중앙지검 출신 국정원 파견검사와 수원지검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은 몇 명 없습니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국조위나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박상용 검사단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마무리하자면 검찰과 더불어 또는 더 문제는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유령, 리호남 주장을 받아들인 건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입니다. 물론 본인이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겠지만 유독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만 근거는 주장한 쪽에서 제시한다는 입증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비열한 조작질, 취사 선택질을 했어도 애초에 원칙대로 재판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조위가 단순 박상용 검사를 단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부터 2심 판사, 대법원까지 전부 털 기세로 민주당이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박상용을 넘어 진짜 상선까지 전부 발본색원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